미국은 왜 중국을 견제하나요? 땅은 뭐 중국이 클 수도 있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땅 크기가 미국이 더 크지 않나? 비교는 안 해봤지만 거의 비슷하거나 미국이 부족하지 않을 거예요. 미국이 크고 그리고 그 상류층 그 상위 1%들이 세상을 이끌어 가니까 상위 1%들의 그 수준 차이도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으려면 나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중국이 커가는 거를 굳이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데 엄청 미국이 견제하고 있잖아요, 중국을. 그 말인즉슨 미국 생각에서는 누가 봐도 전 세계적인 인류상으로 아시아인들이 좀 똑똑하다는 거를 알아서 그러는 게 아닐까. 그런 것도 약간 있죠. 그건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는데. 그래서 좀 미국이 그러니까 아시안이 봐봐요. 대한민국, 북한남만 합쳐서 일본, 중국인 이 세 사람을 구별하기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같은 핏줄이라는 소리죠. 조상을 타고 올라가면. 북한 빼고는 지금 북한도 그렇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 세 나라의 영향력이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시아의 민족성 자체가 뛰어나긴 한데 어쨌든 지금 현실적으로는 미국이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리더잖아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미국이 중국이 커가는 걸 무서워하는 이유가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해보거든요. 우리 선생님 생각하기에는 무엇 때문에 미국이 저렇게 오히려 중국을 그런 생각은 이제 처음 한 게 아니죠. 미국과 서방, 유럽 전부 다가 이제 오히려 그런 생각은 옛날부터 했던 거예요. 중국을 이제 두려워한 거. 근데 사실이 청나라 이제 그때까지도 물론 청나라 당나라 그때는 물론이고 중국이 오히려 서방 전체보다 더 강했고 청나라 때까지 초기까지도 더 강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계속 그러니까 두려워한 거죠. 이제 자기네들은 왜냐하면 또 유럽 사람들은 되게 각국 진출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딴 곳들은 다 점령하고 지배하고 그랬는데 유독 이제 중국 쪽은 이제 잘 안 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가 결국 청나라 말기에 중국 자체가 부패해가지고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서양 여러 나라들이 다 이제 잡아삼키고 그때 실질적으로 1차 망했던 건데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안정돼 가고 발전해 나가니까 다시 원래같이 그렇게 된 걸 두려워한 나고 근데 그게 사실 미국이 어떤 우리나라에서 뭐 소위 그냥 반미인지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비판적인 사람들도 요새는 그래요. 이게 세계에서 전쟁을 자꾸 일으킨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 보수 친미 그런 이데올로기로 어디까지나 변호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이 좀 세계 분쟁 이런 거 자꾸 트럼프가 스스로 그런 얘기하는 전쟁 끝내야 된다. 정권이 바뀌니까 전쟁이 끝난다는 말은 그러니까 안 일어나도 될 전쟁을 미국이 조장했다는 얘기잖아요. 민주당 정권이. 그러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패권 유지 바로 그걸 위한 거잖아요. 근데 패권 유지는 미국 대다수의 민중을 위한 게 아니라 그야말로 상위 1%?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네 세계의 그 지위를 유지하려면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런 군산 복합제 그런 산업 이제 방위산업 자체가 무기산업 자체가 전쟁이 일어나야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렇게 것도 있는데 근데 사실 미국이 변해야 되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그야말로 미국 사람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옛날에도 호전적인 민족은 있었죠. 몽고, 만주, 그런 쪽 있었고, 바이킹 그런 사람들 다 이제 싸움을 좋아했는데 이 사람들이 싸움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몽고, 만주 이런 쪽은 그대로 살면 자기는 양치기 하면서 그냥 척박한 데 왔다 갔다 그것도 뭐 나름대로 살만 하겠지만은 어쨌든 고생이란 말이에요. 문화권 남쪽의 중원은 훨씬 더 풍요롭게 잘 살고 특히 보물들 뭐 여러 가지 좋은 물건들이 많고 지네들끼리만 살면 모르다가 막상 걔네 문화를 접하고 보면 뭐
뭐 좋은 음식, 술, 뭐 그냥 좋은 것들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싸워야 자기들 생활의 수준이 격상되죠. 그대로면은 자기는 이게 중하계층, 예? 그냥 계속 가난하게 이렇게 살 뿐이죠. 그러니까 전쟁 싸움 자체가 자기들의 그 생활권이란 말이에요. 생활 권력을 얻기 위한. 이 바이킹 그런데도 요새는 그래도 노르웨이 고등어 뭐 수산업에서 잘 괜찮지만 옛날에는 그런 건 별로 없고 농사 그게 위주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맨날 척박하게 사냥하고 막 그런 사는데 남쪽에 로마 이런 데 훨씬 더 잘 사니까 싸움을 해야 어쨌든 지들이 산단 말이에요. 더 잘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랬는데 미국이란 땅은 뭐냐면 싸움을 해야 잘 사는 거 아니라 지네들끼리도 얼마든지 잘 살아요. 그 풍요로운 그 땅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그 1%의 그런 사람들 권력층 딥스테이트 뭐 일루미나티 뭐 로스차일드 뭐 하더니 여러 가지 이름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동양권을 두려워하는 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독특하다. 이게 꼭 뭐 유전이니 그런 걸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문화권 자체가 바로 그렇죠. 이제 제가 한자라든지 그런 게 이제 누구나 다 알아야 되는 거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바로 그런 거를 제대로 교육시키고 제대로 알면은 이게 더 지적 훈련이 더 많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옛날에 어릴 때 한자 없애자는 그런 사람들 맨날 그런 소리 했어요. 한자가 어려워서 문명률이 높다. 소리 글자로 해야 된다. 막 그런 소리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중국이나 대만 문명률 2% 이하거든요. 근데 인도는 자기네 산스크리트 글자도 있지만 영어 공용화를 했잖아요. 그 인도 투표할 때 막 그림 그려놓고 아직도 문명률이 엄청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말이 안 되죠. 오히려 그냥 그 사람이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교육열 그 수준이 높고 그러니까 1%는 아직도 미국의 빌 게이츠 같은 그런 엘리트들이 중국의 엘리트 마윈 같은 사람보다 더 우월하겠지만은 어떤 전반적인 포텐셜적인 지적 능력은 중국 쪽, 동양 쪽이 더 높다고 과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점차 체제계적으로 더 올라가면은 옛날에도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지능이 더 높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미국에 와 있는 동양계들도 다 성적이 좋고 그러니까 그런 면모도 있는데 이런 얘기는 뭐 계속 해본들 좀 재미없는 얘기고 하여튼 지금 그런 상태죠. 일본하고 미국을 갈라놓고 그 사이에 한국을 이제 비한자 문화권 영어권으로 자꾸 갈라놓으려는 거 그것도 그런 의미의 일환이죠. 그러니까 왜냐고 하는 건 그러니까 바로 그 1%의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그야말로 패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거. 그게 생활의 생존권의 필수는 아닌데도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엔 여러 다른 얘기도 하잖아요. 미국에서 뭐 세계는 넓으니까 두 나라 공동 번영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하고 경쟁이지 싸움이 아니다 그런 얘기도 하긴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좀 원만하게 됐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그냥 싸움이나 그런 쪽으로 하지 않았으면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서방이나 그런 데서 중국보다도 그러니까 오히려 러시아 쪽을 너무 그냥 견제하죠. 그게 뭐냐면은 이 중국 자체가 중원에서는 문화 발달했지만 아까 몽고 여진족 얘기했지만 그 사람들이 계속 쳐들어와 가지고 못 살게 굴었잖아요. 지금은 근데 그 사람들 다 병합해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걱정 없단 말이에요. 자기네 문화 내권에 얼마든지. 근데 솔직히 말해서 북쪽으로 갈수록 더 사람들이 호전적인데 그 몽고나 만주보다 더 호전적인 쪽이 그 북쪽이나 시베리아.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원래 투쟁 그런 거에 원래도 강하죠 또. 그러니까 러시아가 가만 놔두면 지금도 아마 미국의 그게 없으면은 러시아 영향력이 이제 유럽 전체에 유럽은 또 단합을 하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자꾸. 문화 자체야 물론 최고로 우수했지만 역사적으로 그 프랑스 영국 이제 프랑스 독일 이렇게 서로 섞이지 못하고 영국 세 나라가 중요한데 그 셋이 이제 전혀 합쳐지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놔두면 계속 이제 러시아 영향권으로 넘어가니까 그렇게 오히려 요새는 중국보다도 그러니까 러시아를 좀 이렇게 무서워해서 그렇게 노골적으로 지금 거의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아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에 뭐 3차 대전 일으킨다는 그런 소문도 있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크라이나한테 미사일 얼마든지 공격해도 좋다 허가를 냈잖아요. 그럼 뭐 러시아는 이제 우리 본토 그 침략받으면 우리도 침략을 받았으니까 당당하게 그냥 핵폭탄도 쓰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핵무기 없는 나라라도 핵무기 있는 나라로부터 지원을 받았으니까 똑같은 거 아니냐? 미국으로부터. 그러니까 스틀리면 진짜 그럴 위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을 두려워하는 거는 상당히 그런 얘기는 있지만 그렇게 우려스러운 건 이제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은 하여튼 미국의 소수 엘리트층의 욕심, 세계 패권, 유일 패권국으로 계속 유지하려는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건 이루어질 수 없는 거고, 미국의 어떤 이 소련이 망한 다음에 90년대, 그러니까 그때는 양극 체제였는데 이제 일극 체제로 한 30년을 넘어왔단 말이에요. 이제는 다시 지금은 이제 중국, 러시아 합쳐가지고 미국하고 충분히 대항 그런 세력이 되고 있죠. 그 나름대로 브릭스, 그러니까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하나와 공화국 이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연합체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거기다 아라비아라든지 그런 아프리카 이런 데서 그 외교 거기에 자꾸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세력대로. 그러니까 서방 예전에는 미국과 유럽이 선진국이니까 그쪽에 의존해서 모든 걸 했는데 그거 없이 우리끼리도 산다, 이거를 나타내려는 거였죠.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거 있잖아요. 저기 대표님은 겪어봤을지 모르지만 우리 어릴 때는 하여튼 미국과 소련 공산국가, 공산진영, 자유진영 나눠가지고 내가 서로 왕래도 못했잖아요. 그 기원이 그렇대요.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이 사실은 2차 대전 때는 같은 편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2차 대전이라는 건 어떻게 제가 정의할 수 있냐면 진나라가 일본, 독일, 이탈리아잖아요. 그러니까 큰 땅을 점령하지 못했던 나라들이 뒤늦게 뭔가 좀 하려고 하다가 다 망한 거죠. 큰 땅을 미리 점령한 나라들한테 미국, 소련, 중국도 포함되고 그한테 다 진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미국, 소련이 같은 편이었는데 미국이 그렇단 말이에요. 야, 이제 너희들 우리 달러 통화권으로 우리 체제하에 들어와라. 소련한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그럴 수 없다. 그래가지고 자기네들끼리의 체제를 구축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공산권은 아니라고 해서. 근데 그러다가 어쨌든 소련 그게 이제 체제 무슨으로 아까 자기네 몰락하고 90년대 그래가지고 그때 1차 망한 거죠. 어쨌든 소련이 나라가 망한. 그러니까 이제 미국 혼자서 30년간을 그랬는데 앞으로는 그럴 수 없다는 건 여러 유튜브 정치 평론 근데도 다 나오고 있어요. 다 그런 얘기들. 앞으로는 그럴 수 없어요. 미국에만 의존해서 지금은 사실 IMF도 그렇고 전부 미국이라든지 서방 그쪽 주요국과 같이 거래 안 하면은 세계에서 부유하게 살질 못해. 전부 이제 그냥 아프리카, 아랍, 시리아 그런 데처럼 그냥 가난하게 살고 가난하게 살든가 미국, 유럽한테 잘 보이든가 둘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는 꼭 그렇지도 않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 변해가는 거죠 지금. 중국이 미국을 대적할 만큼 커질 수 있는 씨앗이라는 게 있을까요? 그거는 충분히 있고도 남죠. 왜냐면 그러니까 전에 당나라, 송나라 그때는 오히려 중국이 최강국, 당연히 그냥 부를 단지 전쟁에서 이긴다는 게 아니라 세계의 부를 60-70% 다 차지하고 이제 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도 그러니까 인구가 지금은 줄어든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10몇 억 인구인데
그 양적으로도 그렇고 질적으로도 그러니까 못하지가 않잖아요. 질적으로도 오히려 더 우수하죠. 그러니까 미국에는 소수 엘리트만 독도하고 사실 그 중하계층은 그렇게 그다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 흑인 히스패닉 그 외인 노동자들 다 지적 수준 그걸 모르는 사람 거기도 더 많을 거예요. 오히려 중국 어찌 보면 중국보다도 예? 그렇게 그래 그 마약이나 따르고 그러니까 민주당 그 제대로 나라가 이제 완전히 그냥 그 좌파 사상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제는 지상 낙원이 왔으니까 좀 편하게 지내자 이런 거. 이제 그런 상태에서 그냥 마약도 하고 뭐 맘대로 성을 맘대로 바꿔도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게 다 이제 서로 경쟁하는 나라기 때문에 훨씬 나라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자꾸 있으니까 이제 이대로 놔두면 정말 이대로 민주당 정권 하면은 이제 계속 미국은 전쟁하고 그냥 무리수 쓰다가 그러다가 뚝 부러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 그런데 트럼프 이전에도 오히려 미국이 더 이상 세계를 다 책임질 수 없다. 우리만 잘 살아야겠다. 그런 얘기 하는데 그게 옳은 거죠. 뭐 그러니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저번에 임기 때 한 말 중에 제 취향으로 딱 마음에 맞는 게 하나 있었어요. 짤막하게 말한 영상이 있는데 세계 각 나라의 문화는 제각기 발전할 권리가 있다. 그걸 그대로 존중해야 줘야 된다. 근데 이제 민주당이나 그 서방 패권은 자꾸 우리나라도 영어권으로 만들고 뭐 다 그렇게 영어는 세계어다 그런 식으로 제 나라 말도 못 배우면서 우리나라 유치원에서도 국어도 제대로 안 가르치면서 서양 귀신 노름 할로윈이나 배우다가 그렇게 재앙을 받고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데 오히려 세계 각 나라 문화는 그대로 존중하라. 우리는 우리대로 또 그러니까 살겠다 그런 거잖아요. 민주당 그쪽은 같은 그 각 나라 문화를 뭐 영어권을 하는 거를 떠나서 또 미국 스스로도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메리 크리스마스를 없애고 이제 차별이라고 그냥 무슨 해피 할로데이로 바꾸고 막 그런 식으로 기독교 국가 그 원래 본질 자체를 없애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자꾸 이민자를 받아들여 가지고 미국 오리지널 백인이 지금 한 60%인가 뭐 어째 옛날에 70% 됐는데 인구가 많으니까 근데 이 다른 인종들이 한 50%를 넘어가게 되면은 미국도 이제 그냥 그럼 바꿔도 되지 않냐 하는 여론이 크죠. 그냥 미국이란 나라의 정체성 꼭 1770년 독립전쟁 당시 뭐 소위 프론티어 정신이 어쩌고저쩌고 그런 이제 기독교 기반 국가 그런 국가를 바꿔도 되는 거죠. 그걸 또 좌파라는 사람들은 바라는 거죠, 미국에. 근데 그렇게 되다가는 이제 정말로 중국보다 그러니까 물론 먹고는 살죠. 이제 그런 이제 자원이 좋으니까 그런 미국은 사실 먹고도 살고 그리고 침략받을 염려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 누가 그래 바다 건너서 미국을 침략하겠어요? 테러나 어쩌다 하지.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살기엔 진짜 미국 민중으로서는 아무 걱정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도 아무 걱정 없어요. 미국 민중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상류층 쪽이 세계 패권을 유지하려고 그러다니까 자꾸 문제가 있는 거죠.